성균관대가 지난주에 2025 입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의대 증원이 발표된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대학 설명회라서 저도 한번 다녀와 봤는데요. 증원 발표 직후라서 그런지 의대와 관련해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작년 입시 결과라든지 올해 변화하는 것들 이런 흥미로운 것들이 있어서 오늘 그 내용들이랑 의대에 관한 성균관대 생각을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많이 궁금해하실 작년 수시 결과입니다. 논술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은 성적으로만 선발하는 전형이 아니라서 합격자 내신이 큰 의미를 가지진 않죠. 하지만 교과전형에선 의미가 큰데요. 2023학년도 그러니까 재작년 성대 교과전형에는 소위 이야기하는 펑크가 났었습니다. 내신 4등급 대학생이 교육학과에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합격했던 건데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건 교육학과 합격생들이 다른 대학과 중복 합격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추가 합격이 많았고요. 또 최저를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도 일부 있어서 지원자 대부분이 합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024학년도 작년엔 어땠을까요? 작년에도 펑크가 있었습니다. 4등급 대 학생까지 합격할 수 있었던 건 아니지만 심리학과의 최종 커트라인이 3.1등급이었다고 해요. 50%의 컷은 2.13, 70%의 컷은 2.79, 최종 컷은 3.1이었습니다. 다른 인문과학 계열이나 경영학의 입결이 1점대인 것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크죠.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건 성대 교과전형에 포함되어 있는 정성평가 때문은 아닙니다. 정성평가가 20% 반영되기는 하지만 진로 선택 과목, 전문 교과 과목에만 한정되고 또 학생 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변별력이 높지 않아요. 진로 선택 과목, 세특이 전무하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학교 수업을 성실히 참여한 학생들이라면 정성평가 때문에 못 쓰겠네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계열에선 신설학과 두 개 모두 입시 결과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반도체 융합과 에너지학과는 학생들에게 선호될 만한 학과인데도 입시 결과가 상대적으로 낮았어요. 아마도 인기가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과 중복 합격한 학생도 많았을 것 같고요. 또 신설학과라서 과거 입시 결과를 참고할 수가 없다는 점, 이런 것 때문에 수험생들이 불안감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성적을 가진 학생들은 이 학과 말고 차라리 다른 학과를 써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올해에도 성균관대에는 신설되는 학과들이 생길 겁니다. 명칭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자유전공학부가 신설될 예정이고요. 신약 관련된 학과, 양자 컴퓨터 관련된 학과 이런 곳들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혹시나 낮은 교과 성적으로 의외의 입시 결과를 노린다면 이런 신설학과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논술 전형은 작년 경쟁률이 98.38대 1이었죠. 의예는 630대 1, 약학은 580대 1로 매우 높았었고요. 경쟁률이 낮다고 하는 건설환경공학부도 54대 1이었습니다. 600명 중에 1명이 붙거나 50명 중에 1명이 붙는 거죠. 합격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런 경쟁률에 너무 많이 겁먹진 않아도 됩니다. 작년엔 성대 논술 지원한 학생 중에서 실제로 시험을 보러 온 학생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고요. 또 논술을 보러 온 학생 중에서 최저를 충족한 학생도 절반 정도였다고 해요. 논술 전형에 대한 지원 전략은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또 소개해드리겠지만 최초 경쟁률이 낮을 것 같고 또 최저를 충족하는 학생들이 적을 것 같은 곳, 이런 곳을 지원하는 게 조금 더 합격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런 곳은 일반적으로는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학과들일 거예요. 합격을 위해선 나도 별로 선호하진 않지만 경쟁이 덜한 학과로 논술 지원하는 게 좋을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작년 결과보다는 올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강조됐는데요. 작년 내용으로는 신설된 전형인 과학인재 전형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과학인재 전형으로 등록한 학생 중에서 과고, 영재고 학생 비율이 무려 82%였다는 겁니다. 지원자 중에서는 60%만 차지했는데 합격자 중에서는 80%를 차지했어요. 작년 모집 인원이 145명이었으니까 과고나 영재고 학과 아닌 학생들은 26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중에는 자사고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을 테니까 그 학생들을 빼면 일반고 학생의 등록이나 합격은 훨씬 더 적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고 학생들이 이 결과에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과학인재 전형에 과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대신에 학과 모집 전형, 계열 모집 전형에서는 과고, 영재고 학생이 줄어들었다고 하거든요. 올해는 이 전형들의 이름이 융합형과 탐구형으로 바뀌는데 어쨌든 이런 계열 모집, 학과 모집 등록자 중에서 단 6.8%만 과고, 영재고 학생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이라면 과학인재 전형에 면접이 있으니까 면접으로 뭔가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뒤집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원 전략을 짜기보다는 서류를 충실하게 채워서 서류 100%인 융합형, 탐구형에 지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렇게 1학기를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작년 학생부 종합전형 입결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되는 것이 없었지만요, 올해 성균관대 학종에는 바뀌는 것들이 있어서 성대에 지원하고자 한다면 그 내용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명칭도 바뀌긴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학생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바뀐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학업 역량 50%, 개인 역량 30%, 잠재 역량 20% 이렇게 반영했었는데요. 올해는 학업 역량 40%, 탐구 역량 40%, 잠재 역량 20%로 반영한다고 해요. 학업 역량이 10% 줄었고요. 개인 역량이 탐구 역량으로 바뀌면서 반영 비율이 10%포인트 늘어나는 건데요. 이 부분이 중요하죠. 기존 30% 반영되던 개인 역량은 전공 적합성과 활동 다양성을 이야기했는데 탐구 역량으로 바뀌면서 전공 적합성이라는 명칭이 빠지고 탐구 확장성, 탐구 주동성이라는 평가 요소로 평가를 합니다. 전공 적합성이라는 평가가 빠지는데요. 물리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이 고등학교 때 물리와 관련된 활동을 꼭 했어야 하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계속 화학과 관련된 탐구만 했다고 해서 물리학과를 지원할 때 불리함이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화학과 관련된 탐구가 많다면 이런 탐구를 왜 했을까? 그리고 그럼 화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 과목들을 택해서 수강했을까?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학생부 항목 간의 연결성, 확장성이 잘 드러나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물리를 안 했으니까 물리학과 불합격, 화학만 했으니까 물리학과 불합격,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합니다. 작년에도 공학계열 합격자 통계를 보면 물리를 했다고 해서, 아니면 생명과학이나 화학, 지구과학을 했다고 해서 특별히 유리한 것이 없었다고 해요.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들어도 그 과목을 선택한 이유, 그 스토리가 학생부를 통해서 설득력 있게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아예 계열을 벗어나는 그런 지원, 그러니까 사탐만 한 학생이 공학 계열을 지원하고 이런 건 어렵겠지만, 같은 계열 안에서라면 내가 화학을 안 했으니까 에너지학과는 못 쓰겠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수시에 관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의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성균관대는 다른 인서울 의대들과 다르게 이번에 의대 증원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경기권 대학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인데, 아무튼 정원이 40명에서 120명으로 늘어났어야 그런데 아직은 이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할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인서울 주요 대학들은 정시에서 학생들을 40%가량 뽑아야 하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는데, 지금까지 성균관대 의대가 정시에서 40%를 뽑진 않았지만 올해에는 의대도 그 정도 40% 정도는 뽑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뽑지 않았던 교과 전형으로도 의대를 뽑을까 말까 고민 중인데, 제 생각에는 모집 인원이 크게 늘어난 만큼 교과 전형으로 소수라도 뽑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의대와 관련된 사항들은 조만간 결정이 될 테니까 앞으로 성균관대가 각 지방에서 개최할 설명회에서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역에서 설명회가 개최될 텐데요. 성균관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직 신청하실 수 있어요. 서울 지역 설명회는 마감되었지만 다른 지역들은 아직 가능합니다. 오늘 요약된 내용보다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테니까 이런 설명회를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